안녕하세요. 어, 제목을 재밌는 상상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재밌는 상상.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을 보면 인간은 밥을 먹고 이제 소화를 시키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 배출이 일어나죠. 내가 아무리 밥 먹고 나서 소화하기 싫어 소화하기 싫어 해도 소화가 돼요. 그리고 나 배출하기 싫어 배출하기 싫어 해도 배출해야 돼요. 이거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과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을 설명할 때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요 소화를 시키고요 소화를 시키면 어, 쓸데없는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그 몸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끄덕할 거예요.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바뀐다면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잘못된 거야. 꼭 사람은 밥을 먹는다고 소화시키지 않아. 소화시킨다고 꼭 배설하지 않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에 그런 과정을 적어놓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수익이라는 게 뭘까요? 수익이 뭘까요? 그냥 종목이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게 수익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익도 결국엔 과정이 있다라는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화살표를요,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선을 이렇게 하면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만 봐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나요? 얘는 상승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고, 얘는 하락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다. 그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상승 표시, 하락 표시. 이게 화살표죠? 위로 올라간 화살표는 빨간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아래로 떨어지는 건 파란색 화살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자, 화살표라는 의미를, 자, 우리가 이 화살표라는 의미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거꾸로 설명해도 우리는 그렇게 맞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이거 상승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알아듣냐? 아, 이거 지금 상승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는 입장이면은 아, 무슨 헛소리야. 이게 어떻게 상승하는 거야? 당연히 하락하는 거지.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우리가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더라도 설명하는 사람이 상승하는 거라고 설명해주면 상승하는 걸로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농담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농담 같죠? 자, 네모난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명칭을 하나 씁니다. 야, 우리 앞으로 이거를 차트라고 부르자. 어, 그럼 우리가 차트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차트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차트. 네가 보는 게 차트야. 그러니까 이 네모난 공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자, 차트 볼게요. 차트 같이 볼까요? 이걸 차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트라는 글자를 없애버려요. 차트라는 글자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요. C, K. 자, 여러분 CK 볼게요. 그러면은 이 CK라는 뜻을 아직은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CK라고 말한 사람은 일단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 뜻을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클릭입니다. 클릭. 그렇죠. 아, 클릭이구나. 그래서 앞자하고 뒷자를 줄여서 CK라고 한 거구나. 그러면은 이게 클릭인데,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아마 이렇게 설명해도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익. 자, 수익.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보세요. 이 수익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우린 일단 기분이 좋아질지 몰라요. 왜? 나는 플러스가 되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수익은 어떻다?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수익? 수익 내는 거 어려워. 근데 수익 내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내가 수익 내는 걸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이냐? 수익 공식이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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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하면 수익 공식이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쉬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마 이 사람은 쉬울 거다라고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수익 내는 게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쉬워요. 왜 얘는 쉽고 나는 어렵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공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공식을 하나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공식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공식을 세웠는데 그대로만 하면은 수익이 나요. 근데 그 공식을 세운 사람만 그 공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공식을 모른단 말이죠. 자,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공식을 먼저 아는 사람을 A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죠.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아낸 사람들은 수익이 낸다고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면 A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알게 된 두 번째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이걸 B라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도 공식을 알고 있죠. 두 번째 사람도 공식을 알고 있죠. 중요한 건 공식은 안 바뀝니다. 공식이 안 바뀌면 아는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수익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 수익 낼 수 있어요?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낼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수익 낼 수 있어요? 하면 아마 긴가민가 하거나 저 수익 못 낼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요?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식,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당신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누워서 떡 먹기죠. 네,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뭐 오늘 얼마나 수익 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있게 나 수익 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 사람은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자 배고프다. 배고파. 자,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은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서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다 되고 나선 뭐 하죠? 그 다음엔 이제 내보내야죠. 내보낸다고 할게요. 내보냄.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가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게 밥이라고 합시다. 밥을 먹으면 에너지를 충전한 인간이 그것을 소화하는 시키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노폐물들은 내보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소화를 시키죠? 중요한 거는 뭔가를 먹어야 소화를 시킨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무슨 소화를 시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를 먹었어. 근데 소화가 없어. 근데 바로 내보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이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주식이다. 근데 그게 수익이다. 이것도 같을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어떤 종목을 봤는데 그 종목을 9시에 봤을 때는 이게 플러스 2%였어요. 등락률이. 약간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을 10시에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플러스 한 10% 정도. 그리고 한 11시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더. 예를 들어 이게 상한가라고 해요. 상한가. 이 종목은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단 2시간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음. 자, 이거를 월요일 날 포착된 종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월요일 날 어,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다. 있었다. 자, 이거 화요일 날 보죠. 화요일 날. 네. 비슷한 종목을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9시, 10시, 공간이 없어서 시간은 짧게 3시간 정도로 하고 9시에서 11시는 2시간이죠. 이 사이는. 근데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어떤 종목을 봤는데 움직임이 이랬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 모습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등락률이 플러스 5%고 떨어졌던 구간이 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고 다시 올라갔던 구간이 플러스 5%라면 얘는 플러스 5%에서 조금 더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월요일 날 종목이 올라갔어요. 근데 걔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듯이 그냥 쭉 올라갔어요. 2시간. 근데 화요일 날은 분명히 시간은 안 달라졌죠. 근데 5%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 떨어지고 다시 5%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은 이 종목이 가진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간이 그렇듯이 주식도 예를 들어서 9시에 어떤 종목이 뜨는데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대에서 시가를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시가를 시작한다. 갭이 떠서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이렇게 쭉 가다가 마이너스 2% 되는 쯤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쭉 갔다가 상한가를 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종목은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라고 보면 이게 재밌는 상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플러스 5%대 시작하지 않았다면 상한가를 가지 못했을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종목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무슨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들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특징을 내가 이 안에서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플러스 5%로 시가를 띄울 수 있는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5종목에서 10종목이라고 보게 되면 그냥 종목들은 다 떠요. 근데 모든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건 지금 예시입니다. 이건 지금 뭐 이 종목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죠. 예시를 드는 거죠. 9시에 시가 갭을 5% 띄운 어떤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종목의 안에서 그 종목의 어떤 모습이 어떤 특징이 비슷한 5종목과 10종목은 그 사이에서 상한가 가는 한 종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상한가를 갔다면 이 특징을 알아내면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를 봤는데, 차트를 이렇게 봅니다. 차트를 이렇게 봐요. 차트를 봤는데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정보를 얻어내죠.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메모를 합니다. 그렇죠?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메모를 했을 때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비슷한 종목이 합쳐서 10종목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10종목. 이와 비슷한 종목이 10종목이 나왔다. 내가 종목을 보는데, 근데 이 종목을 보는데 10종목이 나왔는데 이 중에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상한가를. 그렇죠? 차트를 뚫고 나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종목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상한가가 나온 이 종목만 특징을 알아내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거를 메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메모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특징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았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특징을 가진 종목을 메모했는데 나중에 종목을 비슷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 메모했던 그 특징에서만 그 한 종목이 그렇게 떴고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약에 내가 보는 10종목 중에 내가 메모한 종목이 2종목만 되더라도 나는 상한가 종목을 2종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종목을 볼 때 우리는 매수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사람들이 조금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래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가장 어이가 없는 게, 사람들은 뭘 하냐면, 종목을 찾아요. 진짜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종목을 왜 찾지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기반을 해서 생각을 하면 종목은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이 포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상한가 가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찾는다고 해도 이 종목의 특징을 알아내지 못하면 상한가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목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상한가 가는 종목의 특징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상한가 가는 종목의 특징을 찾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특징의 시간을 써라. 시간을. 그렇죠? 그러면은 이 특징을 가지고 내가 종목을 확인해 봤을 때 그 종목이 한 종목이 떴을 때 그 특징에 맞아서 상한가를 가준다면 나는 매일같이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주식을 조금 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검색기라는 걸 보면 이 내가 설정한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종목이 이렇게 떠요. 종목이 뜹니다. 뭐 그게 9종목, 10종목이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보통은 검색기를 쓰시는 분도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종목을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충 하나씩 다 확인해 봤다가 자기의 조건에 모든 조건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검색기는 자신이 입력한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적용을 해서 매수를 한다? 그건 검색기를 잘못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검색기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만든 검색기 자체가 상한가 검색기가 되어서 나는 특징만을 입력해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가니까 매수하자마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부 다 상한가 수익이 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아 진짜 재밌는 상상이긴 재밌는 상상이구나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 맞다고 보냐? 사실 주식이란 게임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 게임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왜 재밌냐면 보통의 게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주식은 정해져 있어. 이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의 룰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룰을 알아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대선이 있죠, 대선. 그렇죠? 그럼 대선 하면은 대선을 하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후보에 관련된 관련주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중요한 겁니다. 대선이 먼저 있죠. 그럼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서 후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후보 건너뛰고 관련주는 말이 안 되죠. 후보가 먼저 있죠.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 관련주가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대선이 먼저 정보가 체킹된 사람은 후보를 알아볼 거고 후보가 체킹된 사람은 관련주를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종목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져 있는 특징만을 내가 골라서 찾아낼 줄 안다면 남들이 힘들게 수익 내는 동안 나는 공식 하나를 만들어서 공식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색기로 만들었을 때 검색기에 뜨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 종목이 되는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